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자기의 작업 세계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보면 권호상 작가님은 재학 시절, 학부 시절에 이미 사진 조각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거의 발명해냈기 때문에 길이 아주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진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학 시절에 처음 사진 조각을 만들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조각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뭐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약간 작은 메모 같은 걸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2년 후에 복학을 하자마자 이제 사진 조각을 만들었어요. 대학교 3학년 1학기죠. 그리고 당시 반응은 뭐 열심히는 하니까 저기 이상하게 아주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았는데 좀 이상한 거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선생님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친구들은 이상한 것도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최초의 사진 조각으로 꼽는 작업은 어떤 겁니까? 지금 힘에 관한 집착적 레포트하고 증명의 강요, 아, 140장으로 구성된 증명의 강요 이렇게. 네, 아마 여기는 등장이 안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진 조각용 끌이 있어요. 아, 네. 그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팔뚝을 만든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칼라는. 이 팔뚝은 누구 팔뚝인가요? 이게 저희 그 같은 동기 중에 조금 힘 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팔이었었어요. 이 작업은 잘 남아 있나요? 네, 네, 남아 있습니다. 사진 조각을 처음으로 전시에 출품한 게 언제였는지, 큐레이터 가운데 이 작업이 특출나다 해서 가장 먼저 프리미어 전시를 기획전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건 이제 아주 최초의 전시는 홍대 안에서 그러니까 미대 내에서 실기 전공자와 그 예술학과가 있기 때문에 예술학과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제 경기도미술관에 있는 황록주 씨라는 분이었고요. 이제 학생들끼리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한공간 루프가 생기고 세 번째 전시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 그때 큐레이팅은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했었고 글을 썼던 사람이 윌링 앤 딜링에 있는 지금 김인선 씨가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저희 전시에 관련된 글을 한번 썼었죠. 예. 어, 보면 초기 작업 중에서 뭐랄까요? 본격화된 조각이라고 하면 역시 이 집착으로 구성된 440장의 가족 사진일 텐데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델로 한 거고, 이 뒤에는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게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 분이 지금 권호상 작가이신 거죠? 왼쪽이 저고요. 왼쪽인가요? 네, 제 동생이 조금 더 키가 커서. 예. 네네. 자, 이때 작가로서 초반에 이 사진 조각을 만들 때 주안점, 내가 이러고 이것을 만들고 싶다는, 아무래도 작가들이 손이 나가는 것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망상이 조금씩 결이 다르잖아요. 그 머릿속에 꿈꿨던 어떤 방향,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시작은 그러니까 어,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각을 공부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모델링 그리고 캐스팅 그리고 뭐 돌 작업, 나무 작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철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조금 좀 버겁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각 자체는 좋은데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뭐
복잡해요. 철조를 하더라도 뭐 작업복을 갈아입고 뭐 앞치마를 하고 뭐 장갑을 끼고 고글을 하고 용접을 조금 하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도 많았고 또 작품이 크지 않은데 잡을 곳이 없어서 뭐 허리 다칠 수 있는 대리석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작업을 가볍고 간단하고 쉽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야외 조각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한 달 전시하고 엄청 커다란 작품을 만들어 놓고 한 달 전시하면은 다 부셔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까우니까 한 달 안에 작품이 뭐 나프탈렌 같은 걸로 만들면 날아가서 없어지면 뭐 보관하지 않아도 좋을 거고 그런 작업을 할까? 뭐 아니면 뭐 정말 정말 가벼운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초기 작업 중에서 사실 처음으로 봤던 게 기억이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미술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와 숭배에 관한 280장의 진술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어, 이 작업이 보면 잡지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종교적 도상이라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초기 작업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도상을 취한 거는 이 작업이 처음이었던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종교적 도상이 뒤에 이제 첫 번째 개인전에서 이렇게 무드라 손으로 불교 수인을 하고 있는 작업하고 이 작업 두 개가 떠오르는데요. 그 외에도 종교적 도상을 취한 게 물론 뒤에 요즘 와서 하는 작업 가운데 미술사를 레퍼런스로 삼은 경우에 이제 종교 도상 피에타 같은 것이 나옵니다만 초기 작업 중에서는 종교 도상이 요 예수하고 그 부처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초반에 작업하실 때 이제 데오도란트 타입이라고 시리즈명을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요. 네. 네, 그 데오도란트 타입이라고 제목을 붙인 때와 이유 뭐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지겨우시겠지만 네,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언제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이 제목이 2001년에 제가 99년에 데뷔를 했고 2001년에 처음 개인전을 했어요.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뭐 아무래도 그 전시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전시 타이틀로 데오더란트 타입이라는 걸 정했고 당시에 그 니베아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쓰는데 이때만 해도 데오도란트라는 거를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좀 암내가 많이 나는 그런 인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 같은 경우는 10%가 채 안 되는 것 같고 상시적인 암내가 그리고 뭐 인종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중동계나 뭐 아프리카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광고가 처음 한국에 나왔었어요. 데오도란트 광고가. 근데 어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새를 일시적으로 잠깐 바꿔서 다른 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짓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재현을 하는데 조금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조각과 학생답지 않게 이렇게 사진 가방도 들고 다니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조각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진 가방만 있고 안에는 딴 게 들어있던 건가요? 그,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요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광고에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인도에서 뭐 요가가 나와서 뭐
나왔는데 이제 60년대 이제 반전 운동하던 서양 친구들이 이제 쫓겨서 인도까지 가고 인도에서 요가를 배워가지고 다시 서구로 가면서 이게 약간 지금 소위 말하는 힙한 어떤 멋있는 그런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양 광고에 등장하면서 다시 역으로 아시아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식 정원도 약간 당시에 유행하던 젠 스타일 가구, 뭐 소품 배치 이런 거 인테리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게 뭐 아시아에서 나오긴 했는데 서양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모던한 그 무슨 가구 소파 사이에 돌들이 있고 이러니까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아시아에서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비누 거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각에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각에 이런 것들이 제가 사진 조각이니까 등장하면 좀 더 특성을 살리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 면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작업이 구동희 작가를 모델로 한 미스 2002년작입니다. 보면 이제 주변 동료 작가들을 모델로 삼은 작업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발이 좋은 작가들의 기운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가분들을 이렇게 고르는 순서 아니면 이번엔 얘로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딱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게 그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 우리 상상하듯이 그 광고에 보면 패션 사진가들이 막 춤추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게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게 꼴배기도 싫고 사실은. 근데 정말로 이게 초점 맞추기 급급해가지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색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데 그리고 디테일들의 렌즈를 가까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서로 굉장히 민망한 옷을 입고 있어도 민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만만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패션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모델을 섭외해서 주기도 하는데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촬영을 이제 동생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그 풍경을 일부분을 촬영해서 프레임에 구겨 넣은 작업이 평창동 2002년작이 되겠습니다. 암 걸릴 것 같은 애죠. 네. 플래시 15번입니다. 이때는 어시스턴트가 있을 때인가요? 없을 때인가요?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네. 자, 스텝 2005년작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 시기에 또 중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소장하거나 작품을 구매할 때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작품의 내구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분이 이제 코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재료, 그다음에 초기에 실험했던 재료들이 뭐가 있었는지요? 그 초기에 쌍둥이가 나오는 작업들은 그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초기는 그냥 사진과 사진이 서로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안은 비어 있는데 알루미늄 스틱으로 연살처럼 이제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우레탄이 그 샤샤 펑키 모니망이라는 작품 보시면은 안에 우레탄이 돼 있었던 적이 있고요. 요즘에는 뭐 아이소핑크라는 재료로 차 있고 점점 더 뭐가 안에 가벼움을 유지를 하면서 차 있게 되는데 코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현재는 UV 코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에폭시 레진이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에폭시 레진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그 조속과에서는 돌을 붙이는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본드로 생각을 하지 플라스틱으로 생각을
대부분 많이 안 했었어요. 요즘은 저 이후에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그 어쨌든 에폭시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폭시 코팅 작업은 그 작업실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작업실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약간 폐에 안 좋지 않나요? 글쎄요, 이게 안 좋을 거예요. 모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에폭시라는 게 이제 플라스틱 중에는 가장 뭐 발전한 플라스틱이라 몸에 가장 덜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플라스틱 그러니까 투명 우레탄을 쓴 적도 있어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회사였고 미술 재료면서 굉장히 비싼 재료였는데 그거를 작업을 할 때 작업자들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위험한 재료들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에폭시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그런 뭐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권호상 작가님 스튜디오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어시스턴트 분은 누군가요? 어, 한 최- 6년 일하신 분도 있다고 그때 네, 말씀하신 것 굉장히 같은데. 많아요. 꽤 많고 6년 정도는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뭐 한 1, 2년 전에 1년 전쯤에 작업을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 막 유명해지고 있는데 소목장 샘이라는 유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예,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보면 오랫동안 일하시면 이 에폭시 같은 거 하시면 뭔가 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네. 그런 뭐 환기라든가 뭐 방독면 같은 거를 많이 쓰라고 권고를 하는데 안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뿌리는 작업은 아니에요. 뿌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산되는 것보다는 좀 폐에 덜 나쁘긴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칠하는 그렇죠. 거라서. 네. 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에러 2005년작인데 이때가 좀 재밌는 레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닐 그 패션 업체에서 나눠주는 커다란 종이백을 들고 있는데 그 백에서 뒷공문이 터져서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잡지나 이런 것들 쏟아져 나오는 걸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면은 아트스쿨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 보이는데요. 뭐 특별히 뭐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거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요게 2005, 2006년에 만들어졌던 그래서 2006년 아라리오 개인전에 나왔던 레드 선이라는 작업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만 보고 지나갑니다. 오른쪽 모습만 보고. 근데 이제 카메라를 놓고 뻥 찍어 보면 이렇게 징그러운 아저씨가 나오는 거죠. 작업 나오는 경우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윈터 베이징과 베이징, 이제 베이징 개인전 때 전시됐던 작업이고요. 가든입니다. 자, 드디어 삐했다. 도상, 종교 조각의 자세를 작가가 차용한 참조한 작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작업은 누구의 삐에따를 참조한 작업입니까? 아, 미켈란젤로 피에타가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덜 유명한 버전입니다. 예. 가장 유명한 버전은 나중에 하시려고 아껴 놓은 건가요? 그 이용백 작가가 해가지고 뭐. 예.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군요. 아니요, 제가 이게 더 먼저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뭐 봤더니 하셨더라고요. 뭐 큰 전시 나가셔가지고 제가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죠. 자, 이건 림보 가든입니다. 2007년작. 네, 이건 앞서 나왔던 이영구 작가를 모델로 한 작업하고 약간 연관되는 작업이죠. 자, 컨트롤이라는 작업인데요. 이때는 또 이렇게 스티로폼 좌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서영 작가의 꽃에 대한 오마주인가요? 그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봤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정서영 작가님을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커다란 덩어리 위에 올라